저거 와보고에서 좋아할까요? 뭘요? 1001번. 와꾸고에서 좋아할 거냐고요? 네. 무지 좋아할걸요? AI. 근데 와꾸고는 상수항이 있는 등차수열 합을 내고자 할 때 왜요? 그게 신경 써야 될 게 더 아. 많거든요. 천사도 금방 합니다. 역시 천사 나와요. 생긴 건 마음에 안 들게 되고 평가원 기출.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바로 이거죠. 1, 2, 3에서 1, 2 빼면 뭐만 남습니까? 이게 A3라는 게 중요하죠. 네? 너가 A3라는 게 중요하네. 1, 2, 3에서 1, 2를 빼면 3만 남잖아요. 그죠? 2A3, A6. 그러면 A6은 첫째 항 플러스 5D. A3는 첫째 항 플러스 2D. 따라서 공차가 2인 거 나옵니다. 멈추지 마시고 바로 2n 2라서 2n. 첫째 항이 2니까 여기다 일러주면 얼마야? 2죠? 끝. 그럼 여기 또 멈추지 마시고 난 바로 A10부터 구하려고. 20이라고. 왜? 아니 S가 2분의 10개의 첫 번째랑 마지막 거 A10이 필요하잖아. 요거 20이 약분하면 11이라서 답은 110. 등차수열이 하겠습니다. 행렬을 도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런데 이 행렬 쪽은 우리랑 인연이 있는 행렬이에요. 그냥 단순한 행렬이 아니라 어떤 게 인연이냐, 뭘 봐야 되냐, 요게 보여야 돼요. 기역자 모양으로 101이라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입니다. 이거 규칙이 있어요. 거듭 제곱을 해주면 규칙이 생깁니다. 무슨 규칙이 생기느냐? 101이 유지가 돼요. 기역자면 기역자, 니은자면 니은자에 101이 유지가 되고요. 이 마이너스 2에 n이 곱하기로 들어갑니다. 거듭 제곱 아니에요. 곱하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문제죠. 근데 이걸 1부터 쭉 더할 거거든요. 아이고 이걸 언제 더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살려줘요. 이것 중에 내 관심이 있는 건 2,1 성분에만 관심이 있대요. 그게 바로 너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2 n제곱이 아니라 n이에요. 예, 마이너스 2n입니다. 왜요? 계산해보면 나와요. 그래. 이것도 외워두면 편하겠죠. 세상에 왜 이렇게 많죠? 따라서 그럼 2일 성분은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n이랍니다. 몇 개예요? n개죠. 처음과 끝. 이게 합입니다. 근데 그게 마이너스 131에 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약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n이니까 n 더하기 1 맞지? 132라고 쓰면 되겠지? 132가 공교롭게도 12 곱하기 10이거든요. 따라서 n이 얼마죠? 11이겠네요. 외우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외우는 게 조금 전면에 나와야 얘가 단순해져. 쌤 근데 지금 저 기억자 제외하고 2,1 자리에 있는 게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다른 숫자가 와도 A, N 꼴이 저렇게 만들어져요. 다른 숫자가 온다는 게 무슨 말이지? 예를 들어서 2,1 자리에 있는 게 3이에요. 그럼 그러면 3인이 오겠죠. 3. 여기서 얻는 교훈은 뭐냐? 이전에 우리가 내신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중요한 몇 가지는 갖고 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까먹을 게 아니라. 자, 등차의 역할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아주 쉬운 거는 공부를 안 해도 맞출 수 있을 문제들이고, 그런데 우리가 만날 등차 문제들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면 배치하거나 어떤 건 좀 외우거나 어떤 거는 원리를 파악해서 빨리 해결하거나 최대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등비수열입니다. 다음 단어는 등비수열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습 문제 같은 걸 좀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도 어쨌든 기본적인 걸 조금 해야 되니까 뭐가 좋을까? 기본적인 거를 뭘 하면 좀 도움이 될까? 141페이지로 가요. 1053번. 같은 결 아니에요? 등차에 행렬 나왔는데 이번에 삼각비, 삼각함수 한번 쓰고 싶네요. 사인 세타 4분의 1 코사인 세타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싶대요. 저 이런 거 배웠어요. 중3 과정에 삼각비 배웠는데요. 사인 x로 배우셨을 때 그때. 아 맞아요. 네, x를 세타로 바꾼 거예요. 문자 하나가. 자, 등비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등비수열은 곱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사이드를 곱했을 때 가운데 걸 2번 곱한 거랑 같은 값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16분의 1. 그러면 이거 2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8분의 1이 된답니다. 내가 굳이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좀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 곱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필요 없기도 하다 사실. 네, 사실 필요 없기도 해요. 그냥 16분의 1도 괜찮아요. 갑자기 왜 태세를 전환하느냐. 구하라고 하는 문제가 이거라서 그래. 근데 여기선 하나 설명하지 않지만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 센씨 왜?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설명을 안 해줘요. 얘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에요. 이게 원래 이런 거예요? 이건 원래 이런 거죠. 외워야 되죠. 네. 외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 등장했냐면 이런 원을 하나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을 약속을 할 때 옛날에 중3 때 뭐로 배웠냐면 여기서 레버를 하나 촥 올려요. 이게 x야. 예. 그리고 이 반지름을 1로 좀 한정하면 이때 삼각형이 생기는데 요게 1이겠지 반지름이. 요 길이가 코사인이고 요 길이가 사인이야. 그리고 하나 더 배웠거든 중3 때. 여기 원 끝에서 이렇게 올린 요 친구 길이가 탄젠트 x야.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 이 x가 이제 세타로 바뀌었고, 그럼 피타고라스 쓰면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얼마야? 1이네. 그리고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있거든. 바로 뭐냐면 탄젠트는 1분의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하고 닮은 비가 성립하네. 근데 저거는 반지름이 1이라는 가정을 하면서 반지름이 r로 늘어나도 약분이 돼서 똑같아. 그러니까 항상 1이에요. 항상 1이야. 대신 이거 같아야 돼. 얘도 항상 성립하는 거야. 쌤, 저 탄젠트 세타는 왜 성립해요? 1대 탄젠트 x가 코사인 대 사인이야. 아, 닮으면? 닮으면 나누기로 쓴 거야. 1분의 탄젠트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항상 성립하는 거다. 이거는 대수할 때도 쓰여. 그러니까 얘는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말 안 해줘. 이것도 말을 안 해줘. 친절하지 않아. 말 안 해줘. 내가 지금 알아낸 건 이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사인하고 코사인이 나오니까 너무 길잖아. 그래서 그냥 사인하고 코사인을 이렇게 써버릇 할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면 방금 외워야 된다고 했던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한 건 얼마라고? 1이라고. 알겠지? 물어보는 게 뭐야? 구하라는 게 뭐야?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 구하라고 나오지 않니? 근데 탄젠트 지금 뭐라고?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고. 그럼 탄젠트의 역수는 뭐겠어? 사인 분의 코사인일 거야.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이니까 C분의 S, 역수는 S분의 C. 통분해 봤더니 CS의 S제곱 더하기 C제곱이야. 다 나왔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얼마라고? 1. CS는 SC하고 똑같잖아. 16분의 1. 따라서 정답은 16이 나온다. 자, 그럼 이것도 우리 안에 포섭이 되지. 니네가 뭐 어려워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 어려운 애들을 들이밀 거야. 그럼 고민이 되겠네. 이것 때문에 중3 거 다시 봐야 하나? 아니겠죠. 근데 이 고민을 고3 때 또 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수를 다시 들여다봐야 되나?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미뤄둬봤자 나중에 일만 커진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니까 그냥 지금 외우고 정리해두고 내 걸로 만들어두고 이게 가장 좋다. 쌤, 근데 사실 저 코사인 탄젠트 저기서 외워야 되는 내용이 좀 있던 걸로 기억이 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당장은 지금 코사인 사인을 할 단계는 아니니까 지금은 요렇게만 정리해놓고 아 이거 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갖다 써야겠네 라는 생각만 하셔도 되는 거죠. 차근차근 포섭해가는 게 어때? 어쨌든 대수를 다 외우고 나면 가장 손에 안 잡히는 거. 내 말을 정말 안 듣는 게 삼각함수일 거야. 선생님 혼자 막 그런 일 벌어지죠. 막 그 30, 60, 90, 120 막 그딴 것도 외워야 됐던 것 같은데. 사인 30, 사인. 아직도 아니었어요? 저잘 기억 안 나요. 뭐 이상한 얘기 막 쓸 겁니다. 뭐 아치아치 양아치 뭐 이러면서 막 아치형으로 외우라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 소음집 막 그것도 여기서 나왔던 거 같고. 나도 미철쌤이 어떻게 수업했는지 한번 나중에 참고해 볼게요. 삼각함수를 어떻게 설명했을지. 들었을 거 아니야? 듣긴 했죠. 강의도 거기 뭐 올라와 있다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그 다음에 등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하려면 등비 수열은 뭐다? 등차 수열은 1차다. 그거의 합이 2차이듯이 등비 수열은 뭐다? 지수다. A1 R의 n-1제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수다. 지수. 그걸로부터 만들어지는 합은 뭐다? 1-R분의 첫째 항의 1-R의 n제곱이다. 자, 뜯어보자. R이 공비인 건 아니까 R 자리는 뭐 잘 알 텐데 A가 뭐야? 첫째 항이 여기 오는 거야. 그 다음에 개수가 요 지수 위에 올라가. 요게 등비 수열의 합이다. 그리고 또 하나 등비 수열 합의 모양을 보시면 오케이 R이 그대로 살아있네. R의 개수제곱이니까 R이 살아있어. 공비 알 수 있어. 합만 딱 봐도 공비 찾을 수 있어.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이 등비수열 합구할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369라고 알려드린 거 기억나요? 369가 뭔 소리냐? 369라고 말했지만 사실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거죠. SN, 2N, 3N, 4N
최근에 이제 4N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등비예요. 이거는 물론 뭐 등차에서도 나올 수 있지만 등비에서만 씁니다. SN식은 뭐라고요? 방금 썼던 1-A의 1-R의 n제곱이라고요. SN은 그럼 S2N은 어떻게 돼요? 1-R의 A의 1-R의 2N제곱일 거예요. 개수만 달라지니까요. 첫째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합차 아니에요? 1-Rn과 1+Rn으로 분리가 되면서 아 여기 SN이 들어있네. 자 그럼 외우기도 좋아요. 3에는요 SN 들어있네. 1Rn 2N까지. 4에는 SN 들어있네. Rn R의 2N 3N까지 나옵니다. 등비예요. 합차 공식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요. 자, S6은 369 얘기하는 거죠. S6은 S3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얼마요? 1 더하기 R3 이렇게 된다. S9도 S3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R3, R6 이렇게 된다. 12도 S3을 가지고 있어요. 1 더하기 R3, R6, R9 이렇게 된다. 그럼 내가 만난 것 중에는 뭐 N, 2N, 3N, 4N, 3, 6, 9, 5, 10, 15, 20, 10, 20, 30 뭐 이런 애들이 다 3, 6부에 들어가는데 만나시게 될 겁니다. 고급 문제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어느 순간 보시면 어때요?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해요. 그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등차 등비 자체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앞에서 배운 거 그냥 다 끌고 들어와서 조금이라도 레벨을 높이려고 해요.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래? 수능범이라서 그래요. 1학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신 때는 그렇게 끌고 들어오지 않아요. 고1 거는 그냥 그 단원에 있는 거 정도만 해요. 2차 함수만 갔다 오니까 아우 2차 함수 또 나와. 뭐 이 정도예요. 근데 여기는 왜 자꾸 앞에 있는 걸 끌고 올까요? 수능이라서 조금씩 어렵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신 시험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수능 시험처럼 해요? 안 그럴까요? 아닐 이유가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번 기말 때 보셨잖아요. 평가원이나 기출 모의고사 냈던 것들을 배제하던 학교들이 애들 갈르려니까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 내잖아요. 평가원 딱 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수능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수능 준비를 다 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어떤 정도 타협을 하겠죠. 그렇죠? 타협은 할 거니까 그런 것들. 전통적으로 여기는 심화 문제를 담당하는 곳은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 문제는 어려운 게 되게 많아. 그런데 최근 22번 그 공통의 22번 수능의 22번 심화 문제 내는 장소의 22번에 나오는 문제가 지수로그 함수 바뀌었어요. 지로함. 작년, 재작년 지로함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수로그 함수도 레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럼 뭐 지로함 레벨이 높아지니까 삼각함수 레벨을 떨어뜨리니? 내 뜻대로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문제풀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작용하는 단원이 있고 과목이 있다. 웬만큼 어렵게 내도 애들이 너무 잘 성적이 계속 올라. 두 과목이 있지. 화학과 생명과학. 의대 가는 애들은 어떻게 돼도 갈라야 되잖아 애들. 그러니까 문제가 더 기괴해지겠지. 배우는 게 늘어나느냐? 아니요. 다른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문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럴 땐 뭐 해야 돼요? 문제 푸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에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문제 풀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 쪽은 그런 게 없구나. 사회는 의대가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사회도 신기하게 문제풀이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과목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경제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문제풀이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뭔 소린지 이런 걸 배웠어요? 배웠어요. 설명이 다 돼요. 수학이랑 되게 비슷하게 움직여요. 아, 자, 이제 실감이 돼요? 고입니다. 수능의 영향력 벗어날 수 없어요. 빨리 깨닫고선 도전하고 대비하는 게 낫지. 아니야. 아닐 거야. 나는 피해갈 거야. 택도 없어요. 나중에 쓰러지시나 마시고 빨리 대비하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 신청하신 분은 진짜 정말 바꿀 수 있다면 지구과학으로 바꾸세요. 지구과학은 좀 개꿀이에요. 뭐 경제 너는 못 바꾸잖아. 못 바꾸죠.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넌 네가 가야 할 길이잖아. 어쩔 수 없어. 자, 143페이지로 갈게요. 역시 또 선생님 취향에 맞춰 가죠. 싹 다 스킵하더니 어디로 가요? 합으로 갑니다. 어디요? 143페이지. 네. 그럼 그 사이는 안 중요하냐? 아니. 그 사이는 니네가 해야 돼. 라이트 쌤보다 더 쉽게 갈 수가 없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교재라고 보고 더 쉽게 가야 돼. 그래서 당연히 등비설 합공식을 외우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겠죠? 그쵸? 처음에 팍딱딱 진행하고 이게 좀 어려운 거 있어도 나중에 넘어가면 되니까 일단 합을 보세요. 자, 1067이요. 푼다고 안 가요. 문제 보시라는 거야. 뭐가 보여요? 보입니다. 369. 3항까지의 합, 6항까지의 합. 그쵸? 문제에 밑줄 쳐야 돼요. 등비수열인데 3항까지의 합, 6항까지의 합. 이거 369네. 1068로 가요. 한 칸 밑으로 내려가 봐요. 얘는 뭐가 보여요? 또 369네. 5항까지의 합, 10항까지의 합. 하나 더 밑에 가요. 69번 가세요. 뭐가 보여요? n까지의 합, 2n까지의 합. 근데 뭘 구하라고? 3n까지의 합. 369네. n, 2n, 3n. 됐나요? 됐어요? 그럼 1069번은 그냥 이걸로 해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써준 걸로? 여기 있습니다. 합에서요. 부분의 합이 주어진다고 말하는 바로 이 녀석이 이 369 문제들이 이만큼. 자, 그 다음 369가 아닌 것 같은데 1070번. 등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는 A13579. 아니 잠깐만. 등비 수열도 이렇게 분리해서 일정한 간격으로 더해지면 너네도 등비 수열이잖아. 그런데 여기는 그거 말고 하나를 더 설명하려고 해. 2, 4, 6, 8, 10. 쌤 얘도 등비 수열 합이잖아요. 맞아. 그거 설명하려고 해. 그런데 등비 수열에서 A1과 A2는 무슨 관계지? 무슨 관계야? 공비 하나 곱하면 A2 되잖아. 야, 여기 가려면 곱하기 R 해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요. 이거 다 더한다는 말은 그냥 너한테 곱하기 R 하면 다 함께 된다는 거예요. R이 2네요. 등비 수열에 이렇게 생겼어? 야, 이거 저기다가 곱하기 R 하면 다 함께 돼. R이 2야. 그리고 갑니다. 이 친구요. 등비 수열이니까 요거 2라서 1-R 첫째 항 A1 오고요. 1-R에 몇 개예요? 5개. 등비 수열 합공식. 그랬더니 4가 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1, 31이죠? 따라서 A1은 31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비는 2. 근데 1070번에 공비는 2. 1초 컷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4P로 가는데
일단은 유형 11의 원리 합계 위에다가 내신이라고 써놔주세요. 와부 독서 모두 다 내신에서 한 문제를 내더라고요. 원리 합계. 원리 합계는 원금과 이자 합계라는 뜻이고 조금만 잘하면 여러분들을 보험사로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후생활 적립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 이자율 빵 나오면 몇 년 적금하면 되겠다 뭐 이런 거 다루고 할 수 있게 이런 게 나와요. 한 문제 나옵니다. 여름이에요. 이거 그때 가서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유형 10 있죠? 유형 10에 별표 3개쯤 칠해주시고요. 그 다음 별표 옆에다가 서술형이라고 써주세요. 자, 이건 서술형으로 낼 겁니다. 그냥 고와 넘기기 너무 어려워요. 특히 상훈이 형 같은 캐릭터들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낼 거라 잘 봐두세요. 대신 우리는 내신 때 조금 많이 할 겁니다. 서술형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지금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강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남기은 미적 따라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아예. 미적분이 하필? 네. 2학기 때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겠네요. 와우. 좋습니다. 뭐. 1학년을 어떻게 좋습니다. 다음엔 이제 또 색깔 다른 거 풀고 싶지 않은데 뭐가 있을까 하고 봤다가 눈여겨볼 만한 게 1090번 한번 보세요. 1090번이 바로 369 문제입니다. 어딜 봤어? S3, S6, 그럼 S9 뭐 이런 거 몇 번이요? 90번이요. 1090번 369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 그냥 천천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되게 눈여겨좀 봐야 될 게 뭐냐면 1093번 1093번은 수능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로그는 그냥 거들 뿐. 로그는 그냥 거들 뿐인 거야. 일부러 로그 쓰고 1098번 최근에 요새 핫해. 지로함 갖다 써서 수열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등비수열이 뭐라고요? 지수랬잖아요. 그럼 등비수열에서 지수함수 나오는 건 굉장히 익숙한 거죠. 결이 맞잖아요. 그래서 등비수열은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풀면 좋을 것 같고 체력적이나 멘탈적으로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등차 하나 할 때랑 얘기가 다르거든요. 등차 하나 할 때랑 좀 얘기가 달라서 등차 등비 두 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버거운 느낌이 들 거라 빨리 시작하는 게 나아요. 다음에 시그마. 시그마에서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 153P로 가세요. 1156. 자, 시그마에서 해드릴 거는 시간 들여서 시그마 앞에 있는 합을 구하는 건 하시면 되는 거고 시그마로만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게 눈여겨 들어오겠죠. 시그마로만 풀 수 있는 문제들. 대표 문제가 이제 7인데 문자가 바로 여기는 n입니다. 1부터 7까지인데 그 다음이 기가 막혀요. 다시 한번 시그마를 넣고요. mn. 자, 이렇게 옵니다. 이거 개념 잡기에도 좋아서. 세진아 멘탈 터졌니? 근데 미술로 가려면 내신 따오래매. 미술은 자신 있으니 내신으로. 자, n 값이 1부터 n까지 변하죠. 그러면 m은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상관없는 n이란 문자는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다 계산 끝난 다음에 곱할 수 있어요.
아셨어요? 다 계산 끝난 다음에 곱하실 수 있습니다. N이요? 네, 상관없는 문자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다 계산하고 2를 곱하나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 더하기 10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돼요? 그럼? 돼요. 상관없는 문자니까 다 계산 끝나고 곱하면 됩니다. 자, n 몇 차죠? 1차? 1차의 합은 등차수랍이네. 그럼 n이야 좀 이따 건드리기로 해. 등차수랍이니까 갑자기 2가 나오고 몇 개요? n개요. 처음은요 1이요. 마지막은요 n이요. 그래서 정돈을 좀 해봤더니 2분의 n세제곱 더하기 n제곱으로 나온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이 식은 n이 1부터 7까지 바뀌는 2분의 n세제곱 더하기 n제곱으로 나오게 되고요. 분리가 되죠. 또 분배 법칙처럼 2도 상관이 없잖아요. 2분의 1 마지막에 써줘도 되거든요. 1부터 7까지 n세제곱과 다시 한번 2분의 1도 나중에 해줘도 되거든요. 1부터 7까지 n제곱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배 법칙이죠. 복잡하게 나온 형태 중에 m값이 변하니까 야 n은 나가. 그래서 m으로 먼저 계산을 해서 여기에 집중해. 그래서 식을 만들었어. 이제 이 시그마 붙잡고 이걸 집어넣어서 분리까지 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나오잖아요. k 1부터 n까지 k 제곱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썼던 이 녀석이랑 똑같죠. 2분의 n 플러스 1이요. 세제곱이 재밌어요. 방금 구한 녀석의 전체 제곱이 나옵니다. 오, 이거 재밌어. 그래서 두 번째가 갖고 간다고 했죠. 요게 좀 외워야 게 많으니까 6분의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요걸 갖다 쓸게요. 어떻게? 2분의 1 n자리가 7인 거네. 그럼 얘는 2분의 7, 8 전체의 제곱이고요. 이건 n제곱이네. n이 또 7이야. 6분의 7, 8 2배 1 더하기 15가 된대요. 됐죠? 그 다음에 계산하라고 애를 많이 먹으실 건데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인수분해처럼 공통 적은 걸 최대한 뽑아내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잖아. 그래서 2분의 7, 8 2분의 1 나갔고 2분의 7, 8이 나오면 3분의 15만 남지 않니? 이렇게 뭐 뽑아내는 거죠. 따라서 요거 약분하면 28 너는 5 4니까 약분하면 14라서 3 먼저 곱하면 420이고 3 곱하면 42라서 462가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는 계산상에 n이 없어요. 뭐 4자리 5자리쯤 막 냅니다. 특히 와후고 같은 학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막 내요. 이게 맞아요? 이런 숫자 나올 수 있어요? 예, 가능해요. 답이 나오거나 풀이 과정을 보시면야 이해가 좋은데 맨 처음 과정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조금 황당하죠? 그렇죠? 조금 황당해요. 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냐? 하나만 더 해볼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1158. 황당합니다. m에는 이제 마음 좀 다잡으라고 줬고요. 시그마
m까지 먼저 갈 건데 i는 1이 먼저 있고요. 다시 시그마 이번엔 j겠죠? 네. j는 1부터 n까지 i 플러스 j 이렇게. 그리고 m에는 추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문제. 그럼 이것도 당연히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을 먼저 계산하려고 하거든요. 자, j가 면해요. 1부터 n까지 j가. 그러면 이때 가로 안에 있는 걸 봤더니 i 플러스 j니까 몇 차요? 1차. 등차 수열의 합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게 생긴 녀석이 갑자기 또 2분의 몇 개요? j가 1부터 n개니까 n개요. 첫 번째는 j한테 1 집어넣은 i 플러스 1이 첫 번째. 마지막은요. n을 집어넣은 i 플러스 n이 마지막 거. 따라서 요 i를 조금 풀어봤더니요. 재미나게 나오는 게 이거 i 더하면 2i니까 약분하면은 ni 그 다음에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대요. 제가 일부러 좀 정리를 했죠. 여기. 그럼 이거 싹 치우고 이 친구를 시그마 i가 1부터 m까지 바꿀 예정이거든요. 요 i요. 자, i 입장에선 또 몇 차예요? 또 1차예요. 또 1차니까 또 등차수열 합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네 1차예요 1차 2분의 1부터 m까지 변하니까 몇 개요? i로 따지는 거죠. 그렇죠 m개요. 가로 열고 첫 번째는 i한테 1 넣어주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 그거 쓰는 거예요. 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은요 m 집어넣으면 되죠. i한테 nm 플러스 2분의 n 더하기 1이라고 쓰면 얘가 얘예요. 정리 좀 해볼게요. 너희 둘 더하면 일단 n의 n 더하기 1이죠. 그쵸? 너희들 더하면 여기 n이 하나 있고 여기 nm이 하나 있으니까 오! 전부 다 n이 들어있으니까 뽑아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 n이라고 이렇게 하나 뽑을 수 있잖아. 그럼 이 친구는 1 될 거고 이 친구는 n 더하기 1 될 거고 이 친구는 m이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2분의 너는 mn으로 가. 여기는 2 따로 더하고 여기는 m 더하기 n으로 가. 그래서 대입하면 답이 나와요. m는 따로 빼요. m은 원래 있던 거고 네, n 따로 빼요. 묶어서. 네, 인수분해 하듯이. 근데 mn과 m 더하기 n을 준대요. 그래서 끝. 자, 이게 풀이 과정을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해볼만 하다 싶죠. 그 다음에 수열의 합이 혹시나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의 뒷부분이니까 기말고사에는 범위에 좀 안 들어갈 가능성도 수열의 합이 맨 뒷단원이 아니에요. 11단원 있잖아요. 따라서 이거 맨 뒷단원도 아니라서 100% 시험 보는다. 좋아라 하면 될 거예요. 그럼 쌤 실질적으로 이게 수열합 시그마 한 문제 나오고 등차 수열 한 문제 나오고 등비 수열 한 문제 나오고 세 문제 네 문제 정도 나올까요? 섞어서 내기 정말 좋다는 거고 요거 아니면 요 친구 있잖아. 이거는 내 생각에는 뒷페이지를 2페이지 넘기자마자 가장 왼쪽 위쪽에 실려있을 가능성이 높아. 5번이죠 오유진. 쌤 기말이죠. 여름이에요. 자 여름 생각해봐요. 여름? 여름. 일단 첫 번째 더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맞아요. 두 번째 1학년 여름도 아니에요. 1학년 여름에 어땠냐면 내가 중간 때 좀 못 봤으니 이번에 만회하리라라는 파이팅이라도 있었어요. 2학년 기반은 어떤지 알아요? 저 정시 파이터예요. 안 할 것 같아요. 정시 파이터 많이 나옵니다. 정시 파이터인데 이런 거 할까요?
나는 얘기하겠죠. 야, 이거 수능에도 나와. 에이. 저는 내신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니네 대놓고 못하지. 니네 학년이 내신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학년이라 대놓고는 말 못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때 데미지를 입을 겁니다. 시험 시간표 본 적 있어요? 상상 불허예요. 이게 뭐야? 으악!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때부터 이걸 잘 조금 만들어 가야 기말에 남들 다 포기할 때 조금만 참자. 그래, 조금만 참자. 하고서 챙겨가지 않을까요? 1학기 여름을 포기하는데 2학기에 내신 여러분들이 할까요? 아니요. 안 하죠. 나이만 들어갑니다. 2학년 가을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개 늙었네. 18살이네. 그 정도는 아닌데. 그 정도지. 성민이 코앞이야? 그래도 아직 파릇파릇. 파릇파릇은 하지. 나처럼 푸릇푸릇하진 않잖아, 그지? 푸르딩딩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게 확실히 조금 노인네 같은 얘기들을 할 거라는 거지. 에이, 선생님. 에이. 솔직히 나 그때 2학년 2학기 될 때 김주우가 무섭긴 해. 에이. 말을 안 들어. 에이. 네가 뭘 알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에이.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약간 이럴 거야. 두 번째 페이지 5번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 내가 얘기했나? 우리 한 방학 때 2주마다 테스트식 볼 거라고. 주간평가는 너무 좀 슬프잖아. 매주 보기 2주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이쪽 단원 5번에다 만든다는 얘기 아니야. 설명한 대로 낼 테니. 써놓으면 괜찮다. 아 그런데 이거 네 이것도 써놓으면 그래 그럴 수 있어 싶지만 지우면 어떤 느낌이냐는 거지. 근데 딱 봤을 때 아무리 생각이 안 들긴 해요. 안 나. 시그마의 역할이 그거야. 아무 생각도 안 나. 어려워, 겁먹어,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그러니까 일부러 시그마를 갖다 쓸 거야. 일부러. 복잡한 척.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건 뭐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이때 또 김지우님 한번 물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몇 시에 끝나는 거야? 라고 한번 얘기를 하시겠죠? 네네네. 자, 1159번 요거 한번 하면서 이제 남은 거는 문제 푸는 시간으로 돌릴게요. 시그마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시그마로만 풀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어떤 거? 두 개가 곱해져 있는 i의 합. 파란까지를 했으니까 얘는 8, 그 다음에 얼마일까? 앞에가 1, 2, 3, 4로 나가니까 처음에는 8일 거고 그 다음 얼마일까요? 11, 그 다음에 11? 어떻게 알아요? 20 더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2배에서 1 더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여기다 2배하고 1 더하는 거 아닌가요? 아. 따라서 2배하고 1 더하니까 그 다음에 그걸 찾은 거죠. 2배하고 1 더하는 꼴이라고. 너가 K일 때 걔네들을 다 더할 거야. K가 1부터 8까지 라고 쓴다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요 1159번은 우리가 공식으로 잡아줄 때 보이지 않는 손 네 번째 공식. 야 책에는 안 실려있지만 이거는 거의 네 번째 공식으로 써야 돼 라고 했던 시그마의 네 번째 공식 K 플러스 1 이거랑 결을 같이 하죠. 외울만 하다 그랬어요. 왜? 이게 3, n 더하기 1, n 더하기 2거든요. 외울만 해요. 자, 숨겨져 있는 네 번째 공식 이거 외울만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잡아주시고 그런 거를 본따서 다음처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푸냐? 시그마 1부터 8까지 2k제곱 플러스 k라고 쓸 수 있고 정세진 마음을 닫아버렸네. 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늘 다 했다 싶은 척. 야, 알았어 해. 풀 수 있는 거 풀어. 자, 요거
2는 내버려 두고 공식이 썼어요. 제곱은 6분의 요게 n이거든요. 8, 9, 2배에서 1 더하기 플러스 1부터 8까지는 공식이 있었어요. 2분의 8, 9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고? 8, 9로 묶어주는데 요건 6분의 8, 9를 묶어주면 조금 계산이 편할 것 같아요. 요거 나갔으니까 곱하면 34 6분의 8, 9 쓰면 여기 3이거든. 이거 70이니까 약분하면 10이야. 그래서 12 곱하기 37 30 먼저 곱하면 360이고 7 곱하면 84라 정답은 444. 쌤, 저 갑자기 계산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17이면 6분의 8 곱하기 9를 빼내면 6분의 17이 남는 거 아닌가요? 6도 빠져나갔는데? 6, 8, 9가 빠져나갔는데 2하고 17만 남는 거 아닐까? 아니야? 6하고 8하고 9가 빠져나갔으면 2하고 17만 남는 거 아니야? 쟤는 6분의 8 곱하기 9가 아니잖아요. 2분의 8 곱하기 9인가? 그러면 이건 6분의 8 곱하기 9 곱하기 3이니까 빠져나가면 3 남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잠깐만. 이러면 2분의 아니냐고.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3 남는 거 아니야? 네. 아, 그렇죠. 그래서